여러분, 어젯밤에도 화장실 몇 번 가셨나요? 밤에 소변 보러 일어나시는 그건 말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새벽 4시였습니다. 수원 영통구에 사시는 74세 김모 할아버지가 119로 실려오셨어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시다가 쓰러지셨습니다. 머리를 화장실 문턱에 부딪혀서 출혈이 있었고 의식도 몽롱하셨어요. 혈압을 재보니 8250이었습니다. 정상은 12080이에요. 혈압이 너무 낮아서 뇌로 가는 피가 부족했던 겁니다. 가족분께 여쭤봤더니 이 할아버지는 매일 밤 화장실을 4~5번씩 가셨대요. 1시간 반마다 일어나서 소변을 보셨다고 합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고 그냥 지내셨던 거죠.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것 절대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게 목숨을 위협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4가지 원인을 모르시면 여러분도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서 쓰러질 수 있어요.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로 36년째 야간뇨 환자분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매년 겨울마다 화장실에서 쓰러지셨다가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낙상으로 골절되신 분, 심근경색 오신 분, 뇌졸중 오신 분까지요. 모두 밤에 화장실 가다가 생긴 일입니다. 수원 영통구의 김 할아버지는 머리를 5반을 꿰매셨어요. 다행히 뇌출혈은 없었지만 앞으로 2주간 입원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게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그냥 불편하기만 한 줄 알았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원래 밤에 소변 자주 마려운 거야. 어쩔 수 없어. 틀렸습니다. 밤에 2번 이상 화장실 가시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는 밤새 1번 가거나 아예 안 가야 해요. 야간뇨는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닙니다. 몸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예요. 신장, 심장, 전립선, 방광, 당뇨, 이 중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자동차 계기판에 경고등이 켜진 것처럼요.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어느 순간 차가 멈춰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야간뇨가 더 위험해져요. 첫째, 추우니까 혈관이 수축합니다. 혈압이 변동하기 쉬운 거죠. 둘째, 따뜻한 이불에서 나와 차가운 화장실로 가면 급격한 온도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혈압을 폭발시킬 수 있어요. 셋째, 어둡고 졸린 상태에서 일어나니까 낙상 위험이 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 원인, 여러분도 해당되실 겁니다. 하나씩 확인하시면서 오늘부터 바로 고치세요. 4번째 원인입니다. 저녁 늦게 물이나 국물을 많이 드십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71세방 모 할머니 경우입니다. 이분은 TV 드라마를 좋아하셨어요. 밤 10시, 11시까지 드라마를 보시면서 과일도 드시고 차도 드시고 물도 드셨습니다. 그리고 밤 12시쯤 주무시려고 누우시는데 새벽에 화장실을 3~4번 가셨대요.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맞습니다. 물은 많이 마셔야 해요. 하지만 시간이 중요합니다. 저녁 8시 이후에 드시는 물은 모두 밤중에 소변으로 나옵니다. 신장이 이 시간에서 3시간 후에 처리하거든요. 밤 10시에 물 1컵 드시면 새벽 1시쯤 화장실 가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 힘들죠. 또 목이 마르면 물을 드시고 또 화장실 가고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부산의 박 할머니는 제 조언대로 저녁 7시 이후에는 물을 한 모금만 드셨어요. 약 드실 때 필요한 만큼만요. 과일이나 국물 음식도 저녁 6시 전에 드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야간뇨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어요. 한 달 후에는 밤새 1번도 안 일어나신 날도 생겼습니다. 물은
오전과 오후에 집중해서 드세요. 아침 일어나서 한 컵, 점심 전후로 2컵, 오후 5시까지 2컵. 이렇게 하루 5컵 정도를 저녁 전에 다 마시는 겁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입만 축이는 정도만 드세요. 세 번째 원인입니다. 자기 전에 술이나 커피를 드십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69세 이모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이분은 매일 저녁 소주 한두 잔씩 드셨어요. 잠이 잘 오게 하려고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밤마다 화장실을 4번씩 가셨습니다. 새벽 1시, 3시, 5시, 7시예요. 술은 이뇨작용을 합니다. 소변을 만들게 해요. 소주 한 잔 마시면 그것보다 2배 많은 소변이 나옵니다. 술이 항이뇨 호르몬을 억제하거든요. 이 호르몬은 밤에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술을 마시면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밤새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이 방광을 자극해요. 방광이 예민해지면 조금만 소변이 차도 마려운 느낌이 듭니다. 저녁에 커피 한 잔 드시면 밤새 화장실 가실 각오를 하셔야 해요. 대전에 이 할아버지는 술을 끊으셨어요. 처음에는 잠들기 힘들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지나니까 적응하셨습니다. 대신 저녁 산책을 30분씩 하시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고 주무셨어요. 한 달 후에는 야간뇨가 한 번으로 줄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다고 하셨어요. 술과 커피는 오후 4시 이후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와 함께 소주나 맥주 드시는 습관, 오늘부터 끊으세요. 잠이 안 오시면 따뜻한 우유나 캐모마일 차를 드세요. 혹시 여러분도 저녁에 소주 드시나요? 밤에 커피 드시나요? 댓글로 남겨보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입니다. 전립선이나 방광에 문제가 있는데 방치하고 계십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76세 최모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년 전부터 소변 보기가 힘드셨대요. 소변 줄기가 약하고 시원하게 안 나오고 자꾸 지리는 느낌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병원에 안 오셨습니다. 밤에는 화장실을 5번씩 가셨어요. 한 번 가면 조금밖에 안 나오는데 30분만 지나면 또 마렵더래요. 작년 겨울 어느 날 새벽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시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 병원에 오셔서 검사했더니 전립선 비대증이었어요. 전립선 크기가 정상의 3배였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누릅니다. 소변이 제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광에 소변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않으니까 금방 또 차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마치 컵에 물이 반쯤 차 있는 상태에서 물을 더 부으면 금방 넘치는 것처럼요. 여성분들은 방광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 때문에 골반 근육이 약해져서 방광이 아래로 처지거든요. 그러면 방광 용량이 줄어들어요. 조금만 소변이 차도 마려운 겁니다. 송파구의 최 할아버지는 전립선 약을 처방받으셨어요. 알파 차단제라는 약인데 요도를 이완시켜서 소변이 잘 나오게 합니다. 한 달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소변 줄기가 굵어지고 시원하게 나오고 야간요도 2번으로 줄었습니다.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 특히 소변 보기 힘드시거나 시원하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전립선 비대증, 과민성 방광, 방광염, 이런 병들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참고 계시면 더 악화될 뿐입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첫 번째 원인입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심장이나 신장이 약해져서 밤에 소변이 많아지는 겁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73세 정모 할머니 경우입니다. 이분은 밤에 화장실을 6번씩 가셨어요. 그런데 낮에는 별로 안 가셨대요.
이상하죠? 낮에는 두세 번인데 밤에는 6번이에요. 그리고 요즘 들어 숨도 좀 차고 발도 조금씩 붓는다고 하셨어요. 검사 결과 심부전이었습니다. 심장 기능이 정상의 40%밖에 안 됐어요. 심장이 약하면 낮 동안 몸에 수분이 고입니다. 특히 다리에 물이 차죠. 그런데 밤에 누우면 이 물이 혈액으로 돌아옵니다. 중력 때문이에요. 갑자기 혈액량이 늘어나면 신장이 이걸 걸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야간 단유증이라고 부릅니다. 낮보다 밤에 소변량이 더 많은 상태요. 심부전 외에도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야간뇨가 생깁니다. 신장은 낮 동안 피로해지면 밤에 더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밤에 소변이 많아지는 겁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야간뇨가 심해집니다. 혈액 속당을 소변으로 내보내야 하니까요. 광주의 정할머니는 심부전 약을 처방받으셨어요. 이뇨제, 베타 차단제, AC 이역제제를 드셨습니다. 3개월 후 심장 기능이 좋아지면서 야간뇨가 3번으로 줄었어요. 발 붓는 것도 사라지고 숨 차는 것도 나아졌습니다. 밤에 소변량이 낮보다 많으신 분, 발이나 다리가 붓는 분,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분, 당뇨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심장과 신장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야간뇨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4가지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녁 늦게 수분 섭취, 술과 커피, 전립선이나 방광 문제, 그리고 심장이나 신장 문제.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이 4가지를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겨울에는 정말 위험해요. 화장실 가다가 쓰러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낙상으로 골절되면 수술해야 하고, 그러면 몇 달간 누워 계셔야 하고, 그 사이 근육이 빠지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집니다. 더 무서운 건 급사입니다. 따뜻한 이불에서 나와 차가운 화장실로 가면 혈압이 급격히 변합니다. 이게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실제로 겨울철 새벽 화장실에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은 저녁 7시 전에 다 드세요. 하루 필요량을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드시고 저녁에는 입만 축이세요. 둘째, 술과 커피는 오후 4시 이후 금지입니다. 특히 저녁 술은 반드시 끊으세요. 잠을 위해 마시는 술은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셋째, 소변 보기 힘드시거나 시원하게 안 나오시면 병원에 가세요. 비뇨기과에서 간단한 검사로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약으로 치료 가능합니다. 넷째, 발이 붓거나 숨이 차시면 심장과 신장 검사를 받으세요. 심부전이나 신부전은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화장실 가는 길을 안전하게 만드세요.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야간 조명을 켜두시고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손잡이도 설치하시면 좋습니다. 여섯째, 갑자기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 가장자리에 30초 정도 앉아 계시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급하게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어지러울 수 있어요. 일곱째, 화장실을 따뜻하게 하세요. 온풍기나 히터를 설치해서 침실과 온도 차이를 줄이세요. 급격한 온도 변화가 혈압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여덟째, 자기 전에 소변을 완전히 비우세요. 화장실에서 천천히 끝까지 다 배출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야간뇨 시간을 늦출 수 있어요.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0대 후반 할아버지셨는데 이 방법들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물 마시는 시간을 바꾸시고 술을 끊으시고 전립선 약을 드시고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셨습니다. 3개월 후 야간뇨가 5번에서 1번으로 줄었어요.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20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푹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이렇게 가벼운 줄 몰랐어요. 낮에도 졸리지 않고 활력이 넘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8가지 방법 반드시 실천하세요. 메모지에 적어서 침실에 붙여두세요. 매일 확인하시면서 하나씩 습관으로 만드세요. 야간뇨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예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겨울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화장실 가다가 쓰러지시면 큰일 납니다. 손주들이랑 더 오래 놀고 싶으시죠? 자식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으시죠? 친구분들이랑 여행 가서 밤에 푹 주무시고 싶으시죠? 그럼 지금부터 야간뇨를 해결하세요. 오늘 선택이 10년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저녁 수분 섭취를 줄이고 술을 끊고 병원에 가서 검사 받으세요. 3개월만 지나면 밤에 푹 주무실 수 있을 겁니다. 주변 어르신들도 챙겨주세요. 밤에 화장실 몇 번 가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2번 이상이라고 하시면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걱정됩니다. 화장실에서 쓰러지셔도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분들, 친구분들한테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고 전화로 알려주세요. 이 정보는 정말 생명과 직결됩니다. 한 분이라도 더 알면 한 분이라도 낙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두세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철 혈압관리법, 낙상 예방법, 이런 것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댓글로도 질문 남겨주세요. 저는 밤에 3번 가는데 병원 가야 하나요?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약 먹으면 부작용 없나요? 이런 거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많을수록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한테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누군가의 낙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밤에 화장실 2번 이상 가시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지 마세요.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세요. 그리고 화장실 가는 길을 안전하게 만드세요.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 세상의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제발 몸을 아끼세요. 야간뇨를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기를, 화장실에서 안전하실 수 있기를,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고맙습니다.